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6.13 지방선거가 끝난 지가 거의 이제 한 달이 넘어가 2달 정도 다가오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시호 시장님께서 이제 총선을 준비를 해서 국회에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여론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하부지들도 지금 보령 시장에 출마를 했으면은 당선은 이슈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 때문에 지금 총선 준비를 소리 없이 밑에서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6.13 지방선거에다 가장 이슈가 김기호 후보께서 이제 대학병원 유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시호 시장님과 같이 뭐 민주당의 같은 당원으로 있지만은 같이 연대를 안 해가지고 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들었는데요. 원래 이제 지금 이시호 시장님이라든가 김기호 후보한테 좀 왜곡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도 있고 명예훼손 부분도 있고, 이제 서로 모르니까 그분들을 명예를 훼손하려는 부분이 아니었던 것은 다 짐작이 가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시호 시장님께서 김기호 후보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양승조 도지사 후보 당선에 올인을 하신 것은 뭐 시민들이라든가 민주당이라든가 양승조 후보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일가의 가치도 없는 말이고, 일단 보령에서 그래도 김기호, 이시호 이렇게 투캅으로다가 정확하게 움직였다고 그러면은 이 현 시장이 좀 교체되지 않았을려나, 뭐 이런 여론들은 시민들이 선거 끝난 상태에서도 계속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이시호 시장님께서 왜 이렇게 김기호를 지원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은데요.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그 당시에 있었던 저하고 이제 홍성에 이 시장님하고 식사를 한번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러 가기 전에 김기호 후보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시장님께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사과를 요구를 하시는데 할 용의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5시 반에 이시호 시장님, 전 정책보좌관이었던 전요한 보좌관, 그 다음에 중도일보였던 오광희 기장님, 사명당 기념사를 앞에 사무총장 이민식 국장님, 그리고 신문사 주관에서 양창룡 대표, 이렇게 해서 5명이 홍성에 있는 소복갈비에 가서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긴 대화를 했습니다. 이 시장님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그동안에 선거에 있어가면서 고발당하기는 처음인데 전과까지 이렇게 선거법에 걸려서 벌금을 냈다. 그래서 사과는 꼭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선거에 올인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터넷 신문 사이트에다가 팝업 창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지면신문에다가 사과문을 공고하는 걸로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시기적도 그렇고 여러 하니까 일단 사과문만 팝업창에 올려놓고 바로 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셔가지고 이시호 시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분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김기호가 진정으로 사과한 뜻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를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이민식 사무총장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보령 역사 왜곡을 정확하게 밝혀내신 분입니다. 일단은 현직 문화원장님하고는 갈등이 있지만은 보령에서 한 수십 년 동안 김광한 교장 선생님께서 증언이라든가 이런 거 정확한 정보를 안 주셨다고 그러면은 지금도 보령 오열사로 길이 남을 것을 한 20년 정도 이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지금 보령 사열사로 교체되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면은 문화원장님도 추다슬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차후 이민식 부장님께서 보령 문화, 바른 문화를 위해서 한번 고생을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은 홍성에도 갔던 이시호 시장님 그 과정을 우리 이민식 사무총장님께서 한번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한 달 정도 선거 전이니까 좀 이렇게 갔었잖아요, 홍성에. 예. 가셔가지고 이 시장님께서는 그 주장하셨던 게 큰 무리한 주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 선후배로서 신뢰를 쌓고 또 같은 당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조금 껄끄러운 부분들을 대화로서 풀고, 또 서로의 어떤 앙금이라고 할까, 감정이 있던 부분들이 법적으로 비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풀자는 취지에서 또 이시호 전 시장님도 용단을 내려주셨고, 또 그 당시 통화할 때 김기호 후보께서도 기꺼이 승낙을 하셨으나
이시우 시장의 뜻이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뭐 무리하거나 과한 주장은 아니었으나 대화를 홍성에서 마치고 와서 김기호 후보를 모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그 지지자 운동원들과 이렇게 참석을 했었는데 회의를 한 결과 그 부분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해서 뭐 쉬운 말로 파토가 났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에서 선거가 계속 진행이 됐지만 현재 팩트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합니다. 우리 정치가 아무리 혼란 속에 지금 돌아가고 있지만 당시에 있던 상황을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라도 두 분들의 어떤 지역사회에서 보령을 사랑하시는 모습들이 아름답게 진행이 되고 또 선의적인 경제 속에도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고소 고발이라든지 법적인 난무에서 가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향을 하고 또 이시우 시장님도 선배로서 그 정도면 충분한 양보가 돼 있고 또 그 정도 마음을 낼 수가 있었고 그 차후에 일어나는 그 선거 유세에서도 손을 잡고 기꺼이 하고 싶었으나 또 어쨌거나 공천을 받으셔서 시장으로 출마한 김기호 후보께서 그 부분을 후배로서 조금 아량을 더 내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선거 당락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먼저 후배로서의 어떤 예의를 갖췄었으면 한 아쉬움은 많이 남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뭐 서로 간의 어떤 그 대화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조속히들 해결하시고 또 좋은 앞날의 길들을 가시고 이시우 시장님도 누구보다 보령 지역사회에서 정치를 하셨다는 것은 개인의 어떤 영광도 있겠지만 보령을 사랑하시고 보령을 아끼시고 했던 부분들은 저희 후배들은 항상 그 부분을 지켜드리고 또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우고 함께 계승할 수 있는 건 계승하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시우 시장님께서 주장했던 부분이 좀 김기호 후보가 좀 수용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었었나요? 뭐 그때 수용하기 어려운 것보다도 본인한테 미리 사전에 그 이시우 시장님이 주장하는 부분을 전달했을 때 그때는 김기호 후보께서도 오케이 사인을 주셨고 이시우 시장님도 아까 말씀하신 간단 명료하게 그 부분을 조그만 지면의 어떤 신문에 사과하는 내용을 기재를 해서 잠시나마 자기 마음을 위안을 좀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하는 입장이었었는데 그거는 뭐 저희들 같아도 그 정도 선거판에 수용을 당연히 해야 맞고 그렇게 손잡고 갔다 보면 진짜 최고의 결과가 나왔을 거라 예측은 되지만 그걸 굳이 반대할 일은 없었습니다. 뭐 또 고발했다는 건 본인도 인정을 하고 사실이었던 것들이고 근데 별 얘기도 다 나왔었잖아요. 이 시장님께서 김기호가 되면 인사권 반을 넘긴다. 뭐 10억을 줘야 된다. 20억 별 얘기가 다 나왔지만 그건 유언비었었고 그렇죠. 이 시장님이 주장했던 부분은 그냥 그 조그맣게 사과문을 해서 자기 존재감이라든가 자존심을 좀 살려달라 이런 취지였었잖아요. 이시우 시장님도 참 본인이 말씀하시지만 선거에 여러 번 나오셔서 지역을 위해서 하셨지만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고 또 어떤 언론에서 또 전파된 그런 그분의 어떤 본 마음이 아니게 와전돼서 유언비어선 그 내용도 많이 본인도 참 속 탈 정도로 진실과 다른 사실과 다른 일들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때로는 오해나지 또 때로는 반대해서 어떤 그런 뻗드린 내용들 가지고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옆에서 가까이 이 시장님을 치러보면은 그렇게 무슨 뭐 지금처럼 무슨 뭘 요구하고 또 어떤 뭐 협상을 하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닌데 좀 어떤 귀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그 시기 질투 또 아니면 때로는 음해적인 얘기로 치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쨌든 신문 그 지면에 보도하는 것도 양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것도 선거판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제를 하시고 그냥 미안하다 사과문만 하나 조금만 올리는 걸 했는데 어떻게 이제 대화가 이제 그 캠프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김기호 후보가 커피숍 이쪽 저 여중학교 옆에 보면은요 그 이종성 회장님 그 자제분이 하시는 커피숍에서 만났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김기호 후보님 그 아드님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김기호 캠프를 지원하시는 분 두 분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협의를 했는데 그 사과문을 발표를 해버리면 김기호가 고발한 걸로다가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기 캠프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과문 방송을 못 한다. 그리고 이 시장하고는 같이 못 가겠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님한테 그 전달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올라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서 마무리 올라가지고 프로가 뭐 있느냐. 갔다 와가지고 사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일단락이 돼가지고 김기호는 김기호 후보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이 시장님께서는 양승조 선거운동하고 이영호 회장님, 그 다음에 김한태 도의원 후보, 그 다음에 각 그 후보들을 선거운동을 한 걸로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같은 시민들끼리 경쟁하고 전쟁한다는 것도 좀 약간 모양새가 안 좋은 건데요. 그 정당이라는 그 우리나라 민주주의 체계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문제로 부각되기 때문에 이시아님께서도 민주당 그 당선에 올인을 하셨고, 다만 김기호 후보가 좀 약간 사과만 했다고 그러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이제 영혼으로 남고 있습니다. 뭐 이런 모든 얘기들이 다 지금 분분합니다. 그 당시에 당사자들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당사자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왜곡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민식 사무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 당시 설명을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왜곡도 없다. 지금 이시아님께서는 그 사과문만 이렇게 조그맣게 올려서 마무리하는 걸 원하셨는데, 얘기로는 이슈가 10억을 달라고 그런다, 인사권 반을 달라고 그런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이렇게 자꾸 놔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왜곡되고 그 이슈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더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더. 이슈가 총선 나온다고 그런다, 이슈가 국회의원 되면 안 된다. 이게 시기 질투가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시아님께서 왜 국회의원을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누가 돼야 됩니까? 김태미 3선? 나소혜대 초선? 이슈 초선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걸 선거를 통해서 시민들이 판단할 부분을 이슈 그 안티팬들이 계속 이슈만 이야기만 나오면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데 그 나중에는 진원지를 파면은 다 나옵니다. 한 사람만 이렇게 조사하면 두 사람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우리 시민들이 서로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인 것은 지역 발전인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보령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가서는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또 시의원들도 시민들의 종북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도 뭐 많이들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배우는 과정이 한 2년은 걸려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서도 보여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워서 가지는 배워서 들어가면 좋겠지만은 뭐 그런 문화는 아직까지 아니니까요. 선거 때 한 20일 한 달 전부터 사거리에서 인사 잘하면 당선되는 걸로 시민들이 이렇게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사 잘하시는 분들은 다음 선거에 꼭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소고발 같은 경우도 자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선거법으로다가 뭐 보궐선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분분합니다. 뭐 저도 이렇게 신문사 하기 때문에 선관위든 여러 가지 그 후보들 또 유권자들을 만나서 취재한 결과 좀 상당히 오염한 부분들이 몇 건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선관위에서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할지 한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 이시호 시장님께서는 그 사과문 조그만 거 박스를 해서 걸무리 하는 걸 원하셨지 뭐 돈이라든가 이런 건 절대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것도 한참 망설이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더 왜곡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민식 사무국장님한테 그 당사자였었고 또 거기에는 토치 하나도 빠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이제 뭐 사람이 이렇게 좀 실현 비용도 있습니다. 이시아님께서 선거를 몇 번 하는데 본인이 얘기하십니다. 선거를 한 번만 했다고 그러면 적이 한 명이 생기는데 2번 나가, 3번 나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적이 2명, 3명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정치 칠선하신 분들은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머지 30%만 좋아하는 겁니다.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제되는 건데요. 그렇게 자꾸 정치가 왜곡되고 굴곡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무리 발언은 어떻게 한번 네. 해주시죠? 네. 정치는 명분과 실리 속에 지역사회에서 어른들이 갈등을 갖고 이런 모습들은 해서는 안 되겠다. 정당을 떠나서 그래서 일단 선거도 떠나고 같이 화해를 하는 모습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이제 선거 과정 중에 그런 부분이 돼서 뭐 저희들이 이시호 시장님을 이제 뵙고 이러이런 취지에서 선배님께서 후배들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좋은 선의의 뜻으로 해서 진행됐던 일들이고 어떤 무슨 뭐 이해관계나 누구의 어떤 뭐가 아니고 보령이 좀 더 발전되고 보령이 더 나은 길로 가는 길이 있다면은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이시호 시장님께서도 나는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나쁜 마음이 아니라
고소 혼사랑 고발이나 처벌까지 받은데 그걸 어떻게 금방 쉽게 마음을 열겠느냐. 그럼 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했더니 그런 정도만 신문에 간단하게 고발 그 사실과 이런 걸 피력하면은